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백향과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심채, 롱빈, 얌빈과 같은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배경에는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수요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갈수록 따뜻해지는 기후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이웃들과 생물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5년째 베트남 당락성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의 자원봉사팀과 베트남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펼쳤다고 합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베트남의 시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전북 진안과 경북 대구에서 모인 사람들 때문인데요. 베트남의 사랑을 전하고 온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찾아온 곳은 베트남의 중부 당락성. 해발 800m에 달하는 고원지대로 끔가르현 꽝푸 마을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팟바오 임시병원인데요. 사실 이곳은 지역의 사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여기 있었네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진안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 그리고 대구 중구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이 2박 3일 동안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이렇게 해외 의료봉사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 영남과 호남이 더욱더 친분이 쌓아지고 교류화합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붓다봉사단은 해외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에 식수시설 지원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이번엔 대구봉사단과 뜻을 함께하게 됐죠. 거리는 멀더라도 서로 봉사를 하는 공동분모를 가지고 서로 화합과 교류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서로 교류하지만도 이번에 해외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같이 지구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자원봉사센터 역시 지난 2013년 캄보디아 오지 마을을 시작으로 집 지어주기, 네일아트, 한국 음식 나눔과 같은 현지 봉사를 지속해서 펼쳐왔는데요. 두 봉사단체의 만남 벌써 기대되죠.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덕분에 의료진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의료 봉사 준비 중입니다.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도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후유증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통역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전이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이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의료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약들, 영양제를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베트남 현지 의료진도 동참했는데요. 구원마토 의과대학 약학병원, 의사와 학생, 교직원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베트남 당락성에 봉사를 온 지가 수해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각 공안이라든지 경찰, 그다음에 대학 병원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하고 다 협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때마다 같이 협업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봉사 지역으로 당락성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라북도와의 그 오래 전부터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교류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게 체결이 돼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뭐 당락성이라는 것은 좀 낙후된 도시다 보니까 관광지보다는 낙후된 도시가 조금 더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락성을 택하게 됐습니다. 빈 의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대기를 하는 사람들. 제일 아프세요? Mình đau ở đâu ạ? đau vai gáy này. 어깨가? Đang thắt lưng. 더운 날씨, 장비 부족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힘들지만 여기는 오지라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못 받았는데 전부들 너무 감사해하고 뿌듯해하니까 너무 또 오는 보람도 있고 새롭습니다. Sinh 1950 thị trấn Ea Bốc, huyện Cư Mờ Nga, Đắk Lắk được tin là công ty của Hàn Quốc về là chữa bệnh và là bắt mạch. Chúng tôi phấn khởi và về làm là được 2 lần là thấy bớt và khỏe. 의료봉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의료진은 아닌데요. 이렇게 전통 한복 입고 기념 촬영하기 같은 문화체험도 진행됐죠. 한복 체험을 마친 어머니에게 사진을 전하는데요. 어머, 소녀처럼 좋아하시는데요? 이 소녀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을 해도 되겠어요. 여건이 좋진 않지만 교육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위생 교육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됐다고 하네요. 지난 봉사센터에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사전에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반, 걱정도 반 이러고 왔는데 굉장히 보람되고 활기차게 봉사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는 다 뭔가요?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하나씩 챙겨가는데요. 이건 역시 봉사단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쌀을 준비했는데요.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죠. 2박 3일의 봉사 일정이지만 그 뒤에선 이렇게 원활한 봉사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각 나라의 말을 가르쳐줄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의 마음이 풍선 하나에 스르르 다 열렸네요. 한쪽에선 베트남에서도 인기라는 한국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손님은 뭐 좀 낼 줄 아는 분 같은데요. 글로벌 시계, 또 세계는 하나. 그러니까는 지역에서 우리 봉사활동이 세계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재능 기부가 이로운 일이라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봉사가 되니까 되게 보람차고 그렇습니다. 일해도 별로 힘도 안 들고 되게 좋습니다. 힘이 안 드신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마에 땀이 너무 송골송골 많이 맺혀 계시는데.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정말 멋집니다. 이분은 종일 서 있다 보니 무릎에 탈이 났네요. 온몸이 샤워라도 한 것처럼 땀으로 흠뻑 젖고 이곳저곳 쑤셔와도 봉사단의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의 미소에 모든 피로가 풀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진심, 그 마음만큼은 완벽하게 전달되는 법이니까요. Thank you.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갑니다. 어느덧 2박 3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료 봉사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서로 마음을 나누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생망붙이 꿈을 넣잖아요.
의료 봉사로 베트남 당락송 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준 봉사 단원들. 떠나오기 전 느꼈던 걱정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 진안과 대구, 베트남 당락성 세 지역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쉽지만 이젠 정말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인데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이렇게 두고 갑니다. 서로를 이어준 2박 3일간의 여정.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치유의 힘을 전한 봉사 단원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오스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사 나리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리완 씨 오늘 이 랜선 다문화 가족 코너에 처음 출연하신 건데요. 네, 처음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라오스에서 온 봉사 나리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1년 됐고요.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일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러면 나리완 씨는 이제 라오스에서 오셨는데 라오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왔습니다. 아, 수도에서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라오스에 계신 장만준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만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만준입니다. 장만준 씨도 오늘 이렇게 처음 다정다감 통해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라오스 박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현재 라오스인 아내와 아들 1명,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30여 년 근무하다가 라오스 분위기가 좋아서 라오스에 살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한 후에 라오스 와서 산 지가 4년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시는 표정을 보니까요, 라오스의 생활이 꽤 만족스럽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장만준 씨가 라오스에서의 일상을 담은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탁발을 하고 있네요. 쑥갓밥갱이. 확실히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많이 푸릇푸릇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하오흐앙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라오스 시장의 모습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라오스가 요즘 2, 3일 동안 이상 기온이에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굉장히 쌀쌀합니다. 로 타오다이. 로. 아시바파. 로는 알데. 고기 판매는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죠. 네, 하는 모습이 달라요. 네. 칼까이. 타오다이. 이렇게 보시니까 옛날 한국 모습이 생각이 그렇네요. 떠나지 않을까요? 한국의 요즘 전통시장 모습. 라오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까울리 마법. 까울리. 한국 중국 의류가 아주 잘 팔립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거의 콩까울리. 거의 콩까울리.
이쪽에 저희 집 옆집 사시는 분도 나와서 장사하고 계세요. 짬나이버. 이웃도 만나셨네요. Cao bẹt cao bố. Cao bẹt. Ba, cao bẹt khu bố. Cao bẹt kim bố. Cao bẹt kim bố. 하이, 하이. cao bẹt kim bố. 장사하시는 이웃 아주머니도 챙겨주시나 봐요. 바나나에다가 반죽을 입혀서 튀긴 바나나 튀김입니다. 라오스에서 많이 먹는 간식인가요? 네. 특히 라오스 가을 조금 추울 때 아침에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침으로 먹는 거군요. 네. 갑자기 바이바이. 스바이데이. 롬나이. 빠범이. 롬나이. 볼라벤 공원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직접 커피나무도 볼 수 있고 커피꽃이 필 때면 또 커피꽃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루아 커피입니다. 루아. 예. 커피꽃. 커피꽃. 냄새 나지? 주위에 있어도 향기 나. 향이 너무 좋아요. 자스민 향. 커피 따면 안 돼요. 커피. 예쁘다, 커피꽃. 커피꽃이에요. 만준 씨 영상 잘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정다감에서 뭐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곳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봐오긴 했는데요. 라오스의 모습은 또 처음 보거든요. 일단 만준 씨가 살고 있는 빡세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빡세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라오스 남부 상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커드르 노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때묻지 않은 천연 자연유산이 가득해서 동남아를 찾거나 라오스를 찾는 자유여행자들이 가장 찾고 싶은 여행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라오스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빡세이란 도시는 사실은 제 비엔티안에서 수도에 살고 있었지만 네, 주위 사람들이 네, 빡세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네. 공부하러 오든지 교육하러 오든지 네, 그 부모로부터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빡세가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라서 가보고 싶었던 도시예요. 특히 왓푸 아까 보셨지만 왓푸 축제 때 전 라오스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종교 축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탁발하는 행렬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만준 씨. 요즘에는 아직도 라오스에서 거리에 탁발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라오스 탁발은 라오스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불교 의식으로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라오스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6시경이 되면 라오스 어디서라도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맞습니다. 이제 라오스 분들은 흔하게 보는 광경인 거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 있습니다. 일단 탁발은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님 통해서 주는 문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음식, 뭐 과일, 과자라든지
잘 준비해서 단정한 옷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심에 나와서 아심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라오스인들에게는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 같은데요. 네, 만준 씨가 오늘 보여주신 영상에서 라오스의 시장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나리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예전의 옛날 전통시장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판매하는 품목 중에 혹시 한국의 전통시장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만준 씨?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요. 네. 뭐 메뚜기, 뭐 매미, 각종 식용 곤충들도 판매하고요. 개구리, 또 산에 사는 쥐, 심지어 각종 파충류 등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이색적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오스를 소개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라오스 영상 통해서 일상생활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장만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나리완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릇푸릇한 배추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 배추밭. 출하를 일주일가량 앞둔 배추를 갈라보니 병충해 피해 없이 노란 속이 잘 들어찼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질 좋은 배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쪽 지역은 무릉병 등 각종 피해가 없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잦은 비와 고온의 날씨로 강원도와 충청도의 초기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올랐던 상황. 하지만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평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했고 11월 중순부터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처럼 무나 배추 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지만 굵은 소금이나 고춧가루 같은 필수 재료들이 김장에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평균적으로 8,500원 선에 거래되던 굵은 소금은 생산량 감소에 오염수 방류 여파까지 더해져 가격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이미 수확이 끝난 고춧가루와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파가 김장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여전히 전통시장에는 발길이 뜸합니다. 김장을 많이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고추 같은 것이 별로 그렇게 옛날같이 많이 나가지를 않아요. 정부는 수입산을 포함한 고춧가루와 대파 11,000톤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양념 채소들이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방출을 함에 따라서 추가로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라는 불안한 심리가 이어지는 데다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소비자도 감소하는 분위기여서 위축된 김장철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노래자랑 2023 함께가요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으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2명 이상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연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